안녕하세요. 지금은 아침 10시고요. 저 오늘 면접이 있어요. 무슨 연구원인 것 같은데, 막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는 연구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말만 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원이겠죠. 어쨌든 집이 가까워서 갔다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제 조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뉴스를 계속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 안 그래도 그것을 지금 4일째 참고 있기 때문에 빡이 치는데,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달리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3km를 뛰었어요. 3km를 뛰고 걸어오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대금을 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집 근처에 분리수거 아저씨에게 말을 건 용기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갑자기 무언가의 힘에 이끌려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연주를 들어도 되겠냐고 하니까 뭐 잘 못하는데 뭐 막 약간 이렇게 조금 부끄러우셨겠죠. 그래서 연주를 듣는데 좋더라고요. 그냥 뭐 엄청 그 사람이 스킬이 대단했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그래서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어가지고 2,000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커피를 좀 사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고민했어요.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딴따라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 어떻게 받냐고 하시길래 근데 참 마음이 이쁘지 않으세요? 그 할아버지? 제가 뭐 막 10,000원짜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음료수 값 조금 드린 건데 그것도 막 마다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악기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드럼 학원을 한 10년간 다니고요. 중학교 때 접었어요. 그것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다들 하셨죠, 저한테. 그래서 음, 그랬던 경험이 떠올라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제 얼굴을 좀 떠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고 저를 향해서 웃어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가 70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나가서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답답한 게 좀 풀리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엔 지금 그런 노인분들이 많죠. 일을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거죠. 같이 일하기 싫게 생겼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저 역시도 그런 노인분들과 꽤 마주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녹지 관리를 지원했을 때 50명의 면접자가 왔는데요. 어, 10명을 뽑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40명이었나? 근데 아마 실제로 온 인원은 30명인가 25명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요즘 젊은 애들이 정말 기피하는 일인 것은 그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 또래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저랑 아예 다른, 그러니까 10명? A 센터 10명, B 센터 10명 보내는 거여서 저는 A 센터였고 그 사람 B 센터였으니까요. 어쨌든 경쟁률이 똑같은데 저보다는 형인 것 같았어요. 딱 봐도 한 30대 중반쯤 돼 보이시는 것 같았고 되게 좀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았는데 말은 걸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원하시는 분들 나이가 다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소위 말하는 특히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약간 기피하게 생긴 그런 할아버지들 있죠. 탑골공원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둘 것 같이 생긴 그런 분들이 다 계셨어요. 그리고 참 저를 약간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걸 뭐하러 하냐. 저는데 뭐 관리자를 해야지. 아 근데 그냥 그때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그냥 좀 해보고 싶었고. 근데 어쨌든 진짜 슬픈 건요. 만약에 그 50명이 다 왔다고 하면요. 그 중에 안 뽑힌 사람은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녹지 관리를 하려고 할 적에는 12월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 그 공기업에서 그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 시점에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2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늦었대요 많이. 그래서 이번 게 끝나면은 1년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떨어지시면 어디로 가시냐 물어봤더니 일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놀아야 된대요. 음. 저랑 비슷한 상황이죠. 저도 뭐 떨어져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일용직 일을 할 때요. 그런 진짜 노인, 좀 제가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던 노인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되게 특이한 게 화장을 하시고 귀걸이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저랑 얘기가 참 잘 통했어요. 그리고 둘이 앉아서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런 인생에 대한 고민도 얘기하고. 근데 자기도 뭐 여기 나오는 거 말고는 딱히 뭐 할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도 운이 좋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이게 노인이 되면요, 관점이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A 일자리, B 일자리가 있으면요, A가 나은지 B가 나은지 서로 비교를 하고 장단점을 찾은 다음에 더 나은 걸 고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인이 되면 선택지는 점점 없죠. 그리고 음, 그냥 A라는 것만 있어도 감사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요. 집에서 노는 그것보다는 끔찍하기 때문에 죽을 날을 기다리는 영겁의 시간이 정말 엄청 무겁게 느껴지겠죠. 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고요. 관심 없으시겠죠. 특히 제 나이대 사람들은. 저는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을 피부로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걸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얘기들 하시죠, 가끔. 지하철, 뭐라 해야 되죠? 지하철 그 노인분들 무료로 이용하시는 거 폐지시키고 돈 걷어라. 음, 그 공감합니다. 그게 왜냐면요, 교통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또한 그 교통공사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정말 엘리트 분들이세요. 그리고 음, 뭐랄까요? 그 그러니까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시니까 또 노조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 노인분들이 그 무료 그 티켓을 이용하셔서 지하철 타고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그 사회적 비용이라고 있잖아요. 의료 의료 복지가 저희 나라는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리고 노인분들 병원 엄청 많이 가십니다. 진짜 제가 봐도 좀 심해요. 아, 그만큼 아프니까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그게 다 세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하철을 풀어줘가지고 다닐 때 음, 굉장히 뭐랄까요? 그런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 만약 교통비를 걷게 되면 노인분들이 그거에 참여율이 현저히 줄어들 거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의료 복지 비용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조삼모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인분들 그 교통공사 올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의료비로 돈이 더 나가서 결국은 그걸 안 했던 것보다 더 마이너스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병원을 가잖아요, 다들. 아니, 이런 복잡한 문제예요. 그 단순히 지금 두 개의 연쇄 사건만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렵습니다. 뭐 쌈짓돈이 생기시면 그냥 지하철에서 그렇게 뭐
물론 잡상이는 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정식 허가를 받고 상가를 내신 분들의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옥수수 그런 것들 파시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복잡한 문제와, 그리고 당신들이 그러면 그 노인분들 일자리 해결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요, 노인분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참 진짜 노신사 그런 분들이나 되게 젠틀하신 분들도 있지만 자기가 표현하는 걸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셔도 사실 그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책 같은 걸 많이 읽으시지 않고 그런 말들을 해본 경험이 없고요.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창구가 하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요. 아, 그렇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입이 쌉니까? 그렇게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세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또 제가 그 선거 캠프에서 그냥 무료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아는 지인분이셔서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냥 저도 운전도 배우고요. 제가 뭐 정치 성향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진짜 이전부터 아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 대충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희 뭐 그런 뭐 그런 카르텔에 뭐 포함이 돼 있거나 그런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냥 일반 소시민입니다. 근데 그 식사를 같이 하다가 술을 마셨죠. 네, 그분은 서울대였고 제 옆에 계신 분들도 서울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언쟁을 했어요. 언쟁이라기보다는 대화 주제가, 저희 이제 동네에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월 회비가 1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거의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60대, 70대. 근데 거기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 그래도 경제적 자유를 꽤 이루신 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얼핏 상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렇게 뭐랄까요, 폐지 주는 아저씨들이 파크 그런 골프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 오른쪽에 계시던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엄청나게 큰 돈도 아니고 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제 앞에 계신 제가 도와드린 분은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걸 시도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문제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골프를 치시는 그게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개인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요. 동호회처럼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건데요. 그 모임이 그 저희의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의 거의 한 5%, 상위 5%에서 4% 정도 내지는 그런 비율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부르주아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 모임을 하시고 여러 목소리를 내신다고 해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폐지 주는 아저씨들의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의견을 취합해서 듣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다 인터뷰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토론을 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정책이 그 5%의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서 다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그래서 너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이냐, 네가 그래서 너는 뭘 하는데 너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리고 뭐 그래서 무슨 어떤 정책을 해서 또 뭐 포퓰리즘을 하자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아케인 2 보셨으면, 아케인이나 아케인 2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운이라는 데가 있죠. 지하 도시요. 아, 뭔가 이게 참 그런 지하 도시 같이 느껴져요. 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고 눈코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시 생각하고 희망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왜 이거는 그런 자운시티가 보이지 않게 생겨가지고 그냥 그들만의 것. 그러니까 뭐 저들은 그냥 저렇게 산다. 어,
저는 뭔가 양극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뭔가 여기서 굉장한 부조리를 느낍니다. 알베르 까미가 얘기한 반항하는 인간이란 책이 있죠. 저는 그런 반항심이 뭔가 모르게 들고요. 또 이번에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요. 어떤 공기업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터뷰를 간단하게 진행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성격이 좋으시고요. 특히 남성분들이 그렇게 부드러울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몸짓이나 행동이 자꾸 되게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는요, 되게 여성적이세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손을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도 하시고요. 참 노가다는 야생 그 자체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요. 왜 비슷한 나이인데 왜 누구는 저렇게 변해있고 저 사람은 저러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제가 말했던 아까 그런 공격성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 싶은 게 A지만요, 그거를 베베베 돌려서 B, C, D, E, F 해서 혼란을 준 다음에 결국 A를 얘기해서요, A를 말하고 싶은 거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최대한 안 나쁘게 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의 교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런 노가다 현장 해봐서 느낀 거는요, 거기 있으면은 사람이 그냥 이상해져요. 그렇게 돼요,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왜냐면 나를 지켜야 되니까요. 내가 그러면은 거기서 다 그렇게 해주고요. 다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주면요, 내가 죽어요. 그리고 다 일을 다 나한테 시킬걸요. 나는 살아야죠. 나도 몸이 있는데. 그렇게 다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제 몸이 다 부서져 버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저도 어떤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진짜 웃긴 거는 그런 노가다 성질낸 아저씨들이 뭔가 사회 시선에서는요, 저 교양 없는 인간, 무식한 인간, 저 못 배워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생각대로 다. 안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조금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오히려 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고요. 어, 진짜 마음은 안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요. 음, 오늘 왜 이렇게 얘기가 우울하죠? 비가 와서 그런가? 아니면 산불난 거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뭐 산불을 누가 일부러 냈다고 얘기를 또 하시는데,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말로 있잖아요. 사실 책을 읽으면요, 사실 그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거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 맥락을 이해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위로하자. 영혼들을 위로하자. 결국 이거 한마디지만요, 어쨌든 여기에 저의 많은 삶의 스토리가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자꾸 레드필을 먹으라고 하죠. 뭐 저도 이데올로기 벗어나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니 그러면 뭐 방화범을 제가 봤습니까? 아니면은 그 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진짜로 방화범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뭔가 진짜 그런 것처럼 감정에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제가 얼마나 그분들의 뭐 그게 막 아픈 줄 아십니까? 막 제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감정을 섞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무슨 정신 나간 인간들 같아요. 특히 전환길 씨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전환길 씨 강의를 듣진 않았습니다. 저는 최태성 한국사 강의를 들었었고, 요즘 최태성 씨 또, 얘기 자꾸 새는데 일단 마음대로 해볼게요. 최태성 씨 요즘에
또 되게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계세요. 원래도 그런 희생을 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하지만 제가 사실은 그 한국사, 제가 재수했을 때가 한국사가 최초로 수능에 도입된 그 해였고 한국사 필수였죠. 그리고 최태성 강의를 들었는데요. 최태성의 그 한국사 출범 시 정말 강의가요. 그분 강의가 되게 웃긴 게요. 한 1강부터 10강까지는 열정이 보여요. 근데 이제 어차피 애들이 거기까지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 끝나면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면은 보는 사람이 거의 있을까요? 그 조회수도 떴는데 조회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최태성 씨도 강의를 되게 텐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뭔가 약간 그런 뭐랄까요, 맥락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갈수록 그냥 뭐가 뭐 했다, 뭐가 뭐 했다, 이거 있었다 이렇게 넘어가서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왜냐면 아씨 뭐야 하는 거지 이 인간. 그렇지만 그 다 이겨내시고 요즘 좋은 이미지 만드시고 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쨌든 희생을 하신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정한결 씨 굉장히 역겨워요. 아니 전환길 씨 하는 얘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목소리 내준다는 거 정말 고마운 일이죠. 민주주의는 공것이 없잖아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을 내야 하지만요. 근데 진짜 듣기 싫은 게요. 네? 전환길 씨. 조곤조곤 얘기하세요 좀. 당신 그 본인 인터뷰한 거 모니터링 하시나요? 아 그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솔직히.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본인 감정이에요? 아니면은 당신 뭐 괴벨스 그런 겁니까? 괴벨스 연설을 들으면요 저도요 그런 어떤 민족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절대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의 연설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지, 그 연설 자체가 주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나의 자긍심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고요. 그것이 때로는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요. 근데 어쨌든 위험했던 건 그 괴벨스가 하는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그러니까 그 감정선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소설에서 계속 슬픈 얘기만 하고 저도 오늘 얘기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우울해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전한길 씨 당신이 계속 그렇게 무슨 오열을 하시고 막 오바를 하시니까 아니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감정이 막 폭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정을 해야겠죠. 네?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시는 게 그 쌍방 토론을 안 하시잖아요. 일부러 피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그 개별수식 선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겠죠. 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자꾸 레드필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요즘은요 레드필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레드필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 레드필에 굴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진짜고 뭐가 이데올로기인지 뭐가 가면인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주 올바른 생각을 하기가 뒤지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선봉장 앞에 서서 그렇게 깃발 휘두르면 뭐 당신 무슨 설교자 패티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 비슷한 실례로 그거 있죠. 예전에 무슨 나는 솔로에 나왔던 그 노무사 합격하신 분, 그 뭐 자기가 가난했는데 뭐 대를 끊기 위해서 뭐 노무사 시험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막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똑같아요. 아니
좋아요. 농사 시험 진짜 힘들죠. 그리고 당신 그렇게 삶에 투쟁을 한 거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면 나는 모든 걸 포기했는데 당신은 열심히 이룩하셨군요. 근데 근데요. 그렇게 진짜 남자죠. 남자가요. 그렇게 오열하고 그런 꼬라지 보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도 남자답지 않아요. 별로 안 멋있어요. 음. 저도 자기애를 버리고 저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오열하지 않고,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을 갖고 가야 되겠죠.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또는 미디어 매체에서 그렇게 오열해가지고 막 감정을 흔들려고 하는 거에 그게 선동이라기보다는 흔들리지 마세요. 반응해주지 마세요. 뭐 왜 그래, 힘들었겠다, 고생했지. 아니요, 그 미친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은요 그렇게 반응해주면요 그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이 하고요. 그냥 당신은 약간 변기통인 겁니다. 변기통으로 쓰려는 거예요. 똥 마려우니까 그냥 가서 앉아서 똥 싸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요. 어떻게 사람을 변기통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 노인 뭐 지하철 뭐 돈 거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말에 분노가 있고 칼이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 노인이 그렇게 꼴 보기 싫을 수 있죠. 있는데 그건 본인 감정이죠. 본인이 느끼는 혐오감이고, 똥 싸고 싶으면 집에 가서 싸세요. 변기통을 제대로 닦으시나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게 다 선생님들도 잘못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 놨길래 애들이 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거 거의 기억이 안 나요. 한 분 계셨어요. 막, 아니요, 한 분은 아니고 약간 가끔 그런 얘기 하신, 중학교 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수학을 공부를 잘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항상 사회 나가서 문제 해결 능력이 좋더라. 그래서 너네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란 말이에요. 좀. 아무튼 그렇게 오열하고 상대방 감정 조정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좋으시나 까시고 집 변기통이나 똑바로 닦으십시오. 이상입니다.